3.1 운동 민족대표 33인. 기뻐하며 독립선언에 서명하고 옥사한 천도교 일원가. 양한묵.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광복을 보지 못한 분들이 절반으로 병보석으로 풀려나 투병하다 1922년 5월 19일 타계한 손병희를 비롯해 배경성, 권병덕, 나용환, 양전백, 양한묵 등 17명입니다. 이들 가운데 가장 먼저 타계한 사람은 양한묵인데 1919년 5월 26일 서대문과 목에서 옥사를 했으며 33인 가운데 유일한 전남 출신이기도 합니다. 양한묵은 1862년 전남 해남에서 양상태와 낭주 최씨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는데 그의 집안은 문과 급제자를 다수 배출한 양반 가문으로 주변에서 평판이 좋았습니다. 조부 양지하는 양사제를 설립하고 수리시설을 개설해 인근 농민들로부터 칭송을 받았고 부친은 1886년 콜레라가 유행할 때 많은 생명을 구했으며 모친은 집안 대대로 거느렸던 노비들을 해방시켜 주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1862년 삼남지방에서 발생한 임술민난 때도 이 집안은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히는데 그는 8세 때 조부가 세운 양사제에 들어가 한학을 배워 15에서 16세 때 유교 서적을 모두 섭렵했습니다. 17세를 전후해서는 불교와 도교, 선서뿐 아니라 기독교 서적, 음양술에도 관심을 가져 폭넓은 식견을 겸비했는데 19세 때 풍산 홍씨와 결혼을 했습니다. 이후 능주목으로 이주해 학생들을 가르치며 지냈는데 20세 때 전국 각지의 명산대차를 주유하면서 이 세상을 구제할 진인을 만나고자 남해 자아도를 찾기도 했습니다. 탁지부 대신 어윤중의 도움으로 1894년 탁지부 주사에 임명된 그는 이듬해 11월 능주 세무관으로 부임했는데 이해 1월 전라도 고부에서의 농민봉기를 시작으로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전라도 각지에서 농민군들이 처참하게 희생되는 장면을 목도한 그는 관직에 대한 회의를 느껴 1897년에 사직했고 이후 경국제세의 동지를 구하고 견문을 넓히려고 중국 일본 등지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세계정세와 선진문물을 현장에서 체감했는데 일본 여행 중에 개화파 출신인 조희연, 권동진, 오세창 등과 교류했고 이들의 소개로 동학 3세 교주 손병희를 알게 됐습니다. 당시 손병희는 일본에서 이상헌이라는 가명으로 충청도 거부 행세를 하며 지내고 있었는데 미국으로 가려다 일본에 눌러앉은 손병희는 동학교도 자제들을 일본에 데려와 교육시키는 등 동학의 개화운동을 꾀했습니다. 양한묵과 손병희의 인연은 이때부터 시작됐으며 1904년 양한묵은 동학에 입교했는데 동학교도들은 1904년 9월 손병희의 지시로 국내에서 민해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처음에는 대동회라는 명칭을 쓰다 중립회로 바꾸었다가 최종 진보회라고 명명했는데 회장은 손병희의 측근 이용구가 맡았고 천도교인들에게 단발과 함께 개화복을 입도록 권장한 바 갑진 개화운동입니다. 손병희는 서구식 근대 문명을 수용하고 근대 국민국가를 설립하고자 했으나 진보회 운동은 결국 좌절되었는데 정부의 탄압에다 이용구가 송병준의 유신회와 합병, 일진회로 발족하면서 친일단체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양한묵은 44세 때인 1904년 일본에서 귀국한 직후 보원회에 참여해 서기로 활동했는데 이 단체는 러일전쟁에서 이긴 일본이 조선의 황무지 개간권 양려를 요구하자 이에 반대하여 1904년 7월에 설립했습니다. 회원은 순식간에 3,000명이나 됐는데 반일집회와 가두투쟁을 전개했고 일본은 전국적인 베일운동으로 확대될 것을 우려해 개간권 요구를 철회해 국토와 국권을 지켜냈는데 이는 애국계몽운동의 효시로 기록됩니다. 보안회가 활동을 접자 그는 공진회에 가입해 활동했는데 공진회는 1904년 12월 독립협회 회원과 보부상들이 중심이 돼 결성한 애국계몽운동 단체였습니다. 그러나 1905년 2월 정부의 탄압으로 해산당하자 윤효정, 이준 등과 1905년 5월 헌정연구회를 조직했는데 이 단체는 일진회에 대항하는 성격의 단체로 입헌군주제 실시를 목적으로 국민계몽활동을 전개했습니다. 1905년 8월에 손병희를 만나 동학을 천도교로 개편하는 문제 등을 상의하러 일본으로 건너갔는데 러일전쟁의 전후 처리를 위해 강화회의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미국에 가서 한국의 입장을 밝히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방해로 실패하자 일본에서 일왕과 총리 대신 이토에게 자신들의 견해를 담은 서신을 보냈고 11월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되자 윤효정은 이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은 원로들을 통렬히 비난했습니다. 이 일로 윤효정은 경무청에 체포되었고 이후 헌정연구회는 해산되고 말았는데 손병희는 1905년 12월 1일자로 동학을 천도교로 개칭했습니다. 손병희는 권동진, 오세창, 양한묵 3인에게 천도교의 헌법이랄 수 있는 천도교 대헌 작성을 지시했는데 실제로 이 일을 맡아서 처리한 사람은 양한묵이었습니다.
손병희가 5년간의 망명 생활을 끝내고 1906년 1월 귀국할 때 함께 귀국한 그는 한 달 뒤에 집강으로 우봉도 현기사 진리과원에 보임되었고 이후 현기사장, 법도사, 진리관장 등의 주요 직책을 역임했습니다. 주목할 것은 그가 1906년 말부터 1910년 1월 초까지 몇 개월을 빼고는 현기사장을 맡은 점으로 현기사장은 해양과와 진리과를 관장했는데 천도교 전반에 대한 문제와 교리를 담당하는 책임자 자리였습니다. 그는 천도교 초기에 핵심 간부로 활동하면서 교리 정리와 체계화에 크게 기여했고 이후 10여 종의 교리서를 펴내기도 했는데 그는 천도교 내에서 대표적인 이론가로 통했습니다. 당시 손병희 등 천도교 간부진은 정교 분리를 내세움에 따라 정치 사회 문제는 전직 고관 출신인 권동진과 오세창이, 교회 내부의 문제는 양한목이 주로 맡았습니다. 한편 1909년 12월 22일 이완용이 피습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완용은 명동성당에서 열린 벨기에 황제 레오폴트 2세 추도식에 참석한 후 인력거를 타고 가던 도중 이재명 의사의 습격을 받고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재명은 현장에서 체포돼 사형 선고를 받고 이듬해 순국했는데 양한목이 이 사건에 연루돼 4개월간 옥고를 치룬 바 그가 이 사건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그가 석방된 직후 손병희 교주는 각지의 교인들에게 49일 기도를 지시했고 5월에는 향리로 내려가 일시 휴양을 취하도록 했으며 그를 전송하면서 직접 시를 지어내려 천도교에서 그의 위상을 짐작케 합니다. 오늘날 천도교 사상의 요체는 인내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용어는 1907년 이전에는 사용되지 않은 말로 1907년에 간행된 대종정의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대종정의는 손병희의 지시로 만들어졌다고는 하지만 실제 저자는 양한묵으로 인내천이란 용어는 양한묵이 제기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으며 양한묵은 천도교를 설명하면서 신앙, 철학, 제도 3자로 설명했습니다. 그는 1907년 6월 각 지방교구에 학교를 설립하라는 명령을 내려보냈고 1908년에는 야간 교리 강습소를 설치해 운영하게 했는데 이런 교육은 천도교인들은 3.1 혁명 때 각지에서 만세 시위에 참여하는 토양이 되었습니다. 권동진으로부터 독립선언 계획을 전해들은 그는 즉석에서 동참 의사를 밝혔고 집으로 돌아와 국리 끝에 주변의 지인들을 동참시키기로 해서 보성전문학교 교장으로 있던 윤익선에게 학생 동원을 요청했습니다. 또 비밀리에 고향으로 사람을 보낼 계획을 알려 전남의 화순에서도 만세 시위가 열리도록 도모했는데 화순이 전남의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이른 3월 15일 만세 시위가 전개된 것은 그의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2월 20일 권동진으로부터 독립선언 계획을 전해들은 이후 그는 수차례 모임에 참석했고 독립선언서에 서명했는데 당시 유통을 앓고 있던 그는거사 전날 있은 최종 모임에는 참석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3월 1일 그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민족 대표들과 함께 선언식에 참석해 민족 대표들은 독립선언서를 회람하고 만세 3창을 한 뒤 출동한 일본 관원들에게 남산 경무총 간부로 연행되었습니다. 취조는 연행 당일부터 시작되었는데 그는 합병 후 오늘까지 불평을 참으면서 어느 때나 독립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을 생각하고 있는 한 사람이라 매우 기뻐서 서명에 찬성했다고 당당하게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는 독립투쟁은 조선인의 의무라고 인식해 앞으로도 기회만 되면 독립투쟁에 나설 것이며 만약 조국이 독립되면 자신은 본업으로 돌아가 천도교 포교에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천도교 간부이자 교주 손병희와 특별한 관계였던 인연을 토대로 의리상으로도 독립투쟁에 나서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겨 독립투쟁에 나설 경우 체포돼 처벌을 받을 각오도 하고 있었습니다. 서대문 감옥에서 돌연타게 하는 양한묵. 민족 대표들은 다른 잡범들과 달리 엄중한 감시 속에서 신문과 고문을 감내해야만 했는데 큰아들 재규가 면회를 오면 서적 차입을 요청했으며 가족들에게는 몸과 마음이 편안하니 근심하지 말라는 쪽지로 위로했습니다. 그런 그가 서대문 감옥으로 이감된 지 불과 20일, 만인 5월 26일 밤 돌연타게 했는데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옥중에서 57세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평소 요통이 좀 심했지만 생명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혹자는 그의 사인을 두고 고문 후유증을 거론했으며 유족과 주변 사람들 가운데서는 타사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는데 옥중에서 순국한 그의 유해는 수천리 공동묘지에 묻혔습니다. 중죄인이라 장례식도 치를 수가 없었는데 3년 뒤인 1922년 5월 5일 천도교회 주선으로 화순군 도곡면 신덕리 선영으로 반장을 했는데 반장은 객지에서 죽은 사람을 살던 곳이나 고향으로 옮겨 장사 지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 후 1949년 화순군 화순읍 백남리 앵무봉으로 다시 이장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1962년 정부는 고인에게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했습니다.
3년 뒤 1965년 8월 화순 구민들이 성금을 모아 군청 앞에 추모비를 세웠으며 해남군에서는 1991년 그의 생가가 있는 옥천면 영신마을 입구에 순국비를 세웠습니다. 오늘 3.1 운동 민족대표 33인은 기뻐하며 독립선언에 서명하고 옥사한 천도교 일원가 양한묵이었습니다.